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브니입니다. 오늘은 전생의 인연에 대해서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이 나와 전생에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러한 관계가 현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읽어볼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번 생에 만나게 되었는지, 이번 생에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타로 카드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딩은 이성과 동성 모두 포함되는 리딩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상황에 맞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음 차분히 해주시고요. 가장 눈길 가는 카드 하나 선택해 주세요. (1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전생의 인연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분들은 전생의 상대와 약간은 좀 경쟁자의 관계에 있었던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계속해서 5번 카드들, 그리고 상대방 분에게 소드 3번 카드까지 등장했기 때문에요. 두 분이 그렇게 편하고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오히려 대립적이고 갈등의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다 라고 보이고, 특히 1번 분들보다는 상대방 분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좀 경쟁의식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1번 분들만 생각하면 좀 화가 치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감정이 지속되었고 1번 분들을 좀 라이벌로 느끼셨던 모습이에요. 두 사람은 그 당시 좀 처한 상황이 비슷했고 나이대나 신분도 비슷해서 계속해서 주위에서도 좀 비교를 당하는 그런 영혼의 라이벌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1번 분들은 어떠한 한 분야의 재능이 되게 뛰어났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예술적인 부분, 그 당시 그렇게 높은 지위나 신분으로 인정받았던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이나 무용이라든지 기술 쪽처럼 몸을 움직이는 분야였을 것 같습니다. 1번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셨고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그게 노력 대비 좀 쉽게 결과를 얻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질투가 났다고 해요. 이렇게 1번 분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뭔가 이기고 싶다. 내가 저 벽을 넘어가고 싶다. 1번 분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 질투심에 불타는 강렬한 감정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번 분들은 딱히 그러한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약간은 좀 마이웨이처럼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또는 사교성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명예나 신분 상승을 꿈꾸기보다는 그냥 나의 타고난 재능을 갈고 닦는 것에만 더 치중을 하셨다라고 해요. 상대방 분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 약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주위의 사람들이 이용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림,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던 그림입니다. 정치질이라고도 하죠. 그런 식으로 실력을 더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인맥을 넓혀가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일반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좀 퍼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방의 말을 좀 하셨을 수 있겠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딱히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실력으로 승부를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 분이 그렇게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일반 분들 자체도 좀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냥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딱히 그러한 세간의 소문에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모습이고 상대는 그러한 일반 분들의 약점을 활용해서 일반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분들은 상대의 계획대로 좀 명예가 실추되었던 그림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일반 분들 재능은 인정하지만 저 사람은 이미지가 안 좋잖아. 저 사람 그림은 좋은데 평판은 좀 별로잖아. 그러니까 그림 사주지 마. 저 사람이 하는 연주회는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좀 소문이 퍼지게 됨으로써 일반 분들에게 물질적인 부분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입혔다고 보입니다. 또 상대는 일반 분들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좀 자기 만족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내가 너를 실력으로 이기진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이겼다. 이러한 자신만의 성취감이나 승리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두 분 모두 누구 하나 확실하게 이기지 못한, 그러니까 승리자도 없고 패배자도 없는 그런 전쟁을 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전생에는 비슷한 환경에 있었으나 그렇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컸다. 특히나 상대방 분 쪽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매우 컸고 일반 분들은 딱히 상대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나 또는 어떻게 해치려는 그러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진 않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이러한 전생의 관계가 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분의 카드가 굉장히 좀 다른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분들은 현생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또는 딱히 위협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겠지, 원래 저런 성향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는 느낌이고 이 카드처럼 좀 흐르면 흐르는 대로 지내듯이 상대가 말하는 걸 편견 없이 보시고 그냥 나만의 길을 가는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런 성격을 가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좀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분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도 또 5번 카드가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뭔가 1번 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현생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느낌을 자꾸만 느끼게 된다고 해요. 나는 1번 분들이라는 그러한 큰 벽을 넘을 수 없어. 이런 감정을 아직까지 품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전생에 비해서 그만큼 크게 표출을 하진 않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생에 이렇게 1번 분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카르마로 인해서 1번 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카르마로 인해서 1번 분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1번 분들을 좀 무의식 중에 어려워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하든 친하지 않든 마냥 1번 분들이 편하지만은 않다. 내가 조금 더 맞춰줘야 할 것 같은 감정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번 분들이 이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거나 1번 분들에 의해서 관계가 주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1번 분들이 하자는 대로 관계가 이어지는 그림이에요. 상대는 약간 1번 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좀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두 분이 일적인 관계든 친구든 연인이든 상대의 깊은 내면 속에는 1번 분들을 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1번 분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전생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1번 분들을 이겨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모든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게 결코 행복하고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요. 이번 생에도 1번 분들에게 약간의 벽이나 경쟁심이나 약간의 시기 질투를 조금은 느낄 수 있지만요. 그걸 겉으로 티를 내지는 못하신다. 오히려 질투보다는 내가 절대 넘어서거나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는 펜타클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나 동료 또는 지인 정도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깊은 내면을 나누기까지는 마음의 벽이 너무나 크고, 특히 상대방분이 1번 분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막연한 어려움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냥 동료나 지인으로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서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나은 길이라고 하거든요. 1번 분들은 1번 분들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상대도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이전의 전생과 같은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이성과의 관계로 커플로 만나셨다고 한다면 상대는 1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관계에 대해서 더 세세한 부분까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실 수가 있어요. 1번 분들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놓는다든지 본인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거듭하는 모습이에요. 1번 분들은 좀 넓고 넓은 바다 같다면 상대는 하나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바늘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다른 점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서로의 성향과 인생을 존중하는 관계로 지내신다면 커플로서도 큰 다툼이나 분쟁 없이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바늘이 물을 찌른다고 해서 물은 절대 상처를 입지가 않죠. 오히려 바늘이 물에 떠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의 인생에 크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아니고 상대도 1번 분들에게 감히 덤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1번 분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실수록 상대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고 1번 분들의 흐름에 따라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1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에서도 1번 분들은 그냥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나만의 꿈을 따라가고 상대에게 맞추기보다는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상대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상대에게 1번 분들을 굳이 끼워 맞출 필요도 없고 또 상대에게도 나한테 다 맞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없다. 두 분은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만요. 만약 커플의 관계로 만나셨다고 한다면 두 분의 가치관이라든지 서로의 삶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생활에 너무 깊이 터치를 하지 않고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또 어떤 관계든 상대방은 1번 분들에게 좀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식과 약간은 좀 상사를 모시듯이 조금은 어려우면서도 나보다 윗사람인 것 같다, 이러한 첫인상이 머릿속에 좀 깊이 박혀 있으신 분들이라 1번 분들이 먼저 대인배처럼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좋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번 생에는 상대가 1번 분들을 쉽게 깎아내리거나 또는 도전적인 행동을 쉽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것이거든요. 넓은 호수 같은 1번 분들에게 자신은 조그마한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1번 분들도 이분을 너무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좀 대인배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고 조금 품어주시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시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의 성향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상대도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요. 1번 분들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전생의 인연을 살펴보고 그 다음 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번 분들에게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카드들과 함께 또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카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과 2번 분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위치에서 동맹의 관계로 전환점이 있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전생에 함께 동맹을 맺으셨던 관계였던 것 같고 특히나 좀 강렬한 카드들이 나오고 있어서 함께 전쟁을 치르셨거나 전쟁터에서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좀 힘을 합치셨던 그림입니다. 많은 전투와 일처리를 함께 해나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성공과 성취를 함께 이루신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두 분은 이성과의 관계나 사랑하는 사이였다기보다는 동성과의 관계, 특히나 남성분들이었을 것 같고 일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얽히고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해요. 떨어지고 싶지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고 이러한 좀 팽팽한 긴장감과 동시에 또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서로를 100%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쳤던 모습, 그리고 공공의 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주변 국가와 교류하고 동맹을 맺듯이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셨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2번 분들 쪽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동맹을 제안하셨을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여져요. 또 뭔가 두 사람 사이에서 권력은 2번 분들에게 더 크게 쥐어져 있었던 그림이거든요. 이미 정세가 2번 분들에게 기울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 2번 분들은 이미 승리자와 지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동맹과 협력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그냥 이름만 귀족이고 이름만 왕이었던 상대는 그 제안을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신분적으로도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거나 국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더 힘이 있었던 국가의 왕이었을 수 있겠다고 보이고 이번 분들이 상대를 회유하셨다고 해요. 나랑 함께하면 이러이러한 것들 제공해 줄 수 있어. 너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생에 이번 분들은 승리와 정복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마다하지 않으셨던 모습이거든요. 큰 목표와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는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의 것을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욕심과 또 전투적인 에너지가 아주 강렬하신 분들이었다. 맹렬한 전사처럼 추진력이 굉장하신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동맹을 맺고 난 후에 너랑 나랑 힘을 합쳤으니까 이제 같이 이러이러한 거 해보는 거야. 이런 일들 해보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은근한 압박을 가했던 모습이에요. 또 그 당시 책략이 뛰어나서 당근과 채찍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던 상대에게 일정한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자리를 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너도 만족스럽고 나도 원하는 거 없고 괜찮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다른 선택권이 없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그 제안을 승낙하셨고 그렇게 아주 편하지만은 않은 동맹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분들은 책략에 아주 능하시고 머리가 밝으셔서 이분과 힘을 합치면서 승리를 쟁취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끌 수가 있었고 나의 영향력을 아주 넓혀가셨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월드카드까지 나온 것처럼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넓혀가셨던 것 같고 한 국가에서만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아주 세상의 곳곳에서 나의 이름을 알릴 정도였다고 해요.
이번 분들은 지혜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게임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었고, 나의 능력이 상대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더 빛을 발하게 되었던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누리셨다고 보입니다. 상대방 분 또한 이러한 관계를 약간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분들로 인해서 얻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자신의 명예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패망한 군주에서 이번 분들의 영향으로 내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들에게 감히 덤벼들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또는 배신을 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으셨던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본인을 낮추면서 이번 분들에게 맞춰주셨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체스를 하듯이 여러 가지 정치 게임에서 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했다. 그러한 동맹 관계로 계속해서 남아있었겠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이러한 전생의 관계가 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현생의 모습을 보면 뭔가 두 분은 조금 가까우면서도 약간 어려운 관계로 보여져요. 특히 이번 분들 입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약간 꺼림칙하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이상한 기분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상대를 보면 괜히 내가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고 좀 예민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잘못 행동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의도치 않게 자신의 행동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전생에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일방적인 교섭을 제안하고 나의 이득과 확장을 위해서 상대의 힘을 좀 무력하게 했던 이러한 카르마로 인해서 이번 분들은 이분을 만나면 내가 좀 떳떳하지 못하다거나 당당해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보듯이 첫인상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 이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신다든지 쉽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다 하는 감정이 느껴질 수 있고 그러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 분의 카드를 보면 이번 분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괜히 좀 이번 분들에게 이끌리듯이 따라가게 되는 느낌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뭔가 이번 분들은 되게 고양이처럼 상대에게 약간 날을 세우고 은근히 경계하고 만약 동성이라면 약간의 질투나 경쟁심을 가지게 될 수 있지만요. 상대방 분은 오히려 아주 순둥순둥한 리트리버처럼 이번 분들을 향해서 그냥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그렇게 좀 새침하게 행동을 하시더라도 그냥 막 웃으면서 따라올 것 같은 그림이거든요. 이번 분들을 보면 그냥 괜히 함께하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강아지가 공놀이 하자고 쫓아오듯이 이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왜 자꾸 따라와? 이렇게 좀 고양이처럼 앙칼지게 말을 해도 이분은 그냥 헤헤거리면서 공놀이 같이 할래? 이러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분은 이번 분들에게 그냥 이유 없이 함께 있고 싶고 특히나 내가 이번 분들을 좀 따르고 싶다. 이번 분들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내가 좀 뒤에서 지지해주고 싶고 조금 서포트해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실 듯 합니다. 전생에 이번 분들이 약간은 일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태도 때문에 현생에서 이분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괜히 이렇게 나의 카르마와 나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책감이나 또 일말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상대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생에서 두 분의 인연은 굉장히 합이 잘 맞고 또 속마음과 목표를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인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들의 그러한 일방적인 선입견으로 인해서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지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전생에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래도 함께 동맹관계를 맺었던 만큼 깊은 인연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전생에 이분과의 관계에서 이번 분들의 그런 최종적인 목표와 속내는 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었을 수 있지만요. 그러한 동맹 제안으로 인해서 상대도 분명히 얻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에게 일종의 고마움이나 또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는 이번 생에도
2번 분들을 보면 그냥 주군처럼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또 전생처럼 함께 한다면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호감의 마음으로 2번 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려 하시고 가까워질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2번 분들은 좀 전생에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상대를 이용했다. 이 점이 약간 영혼의 한 조각에 좀 잠재되어 있듯이 남아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좀 남아있거든요. 상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괜히 상대를 피하려고 하시고 멀어지려고 하시고 점점 쟤 자꾸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첫 만남의 시기를 거쳐서 이미 이성적으로 만나셨거나 커플이 되셨거나 또는 친구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2번 분들이 말을 좀 날카롭게 내뱉는다든지 상대에게 좀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듯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듯해요. 그리고 상대는 2번 분들의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2번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싸움이 일어나면 핑계나 또 원망의 화살을 상대에게만 돌리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마음이 나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깨닫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시면 두 분은 정말 생각보다 합이 잘 맞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번 생에도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더욱더 잘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잘 맞고 또 상대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내 선입견과 편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반전이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분과는 더 친해지고 대화를 계속 나눌수록 이런 점이 나랑 정말 잘 맞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었네. 예상보다 이런 점이 엄청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바라보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도 이번 분들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고 지지해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번 생에서도 이번 분들은 상대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관계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한번 마음을 나누면 정말 깊은 내면을 공유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함께 인생의 목표를 설계해 나가도 좋을 사람이다. 그리고 현생에서도 전생과 비슷하게 이번 분들이 조금 더 주도권을 잡으실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일적인 부분에서도 두 분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맞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관계고요. 또 커플이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전생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대했든 이제는 좀 편견이나 너무 이성적인 태도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생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상대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현생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번 생에는 우리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만을 공유하는 것이 카르마를 풀어나갈 방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생에는 칼은 내려두고 상대와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전생의 인연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3번 분들에게는 똑같은 카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바보 카드 2개, 그리고 계속해서 2번 카드들과 또 전체적으로 완드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뭔가 전생에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삶의 여정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일적인 부분과 엮인 것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동업자나 친구, 동맹의 관계였다고 보여져요. 또 비슷한 신분과 비슷한 상황, 비슷한 연령대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의 목표와 비슷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약간 두 분의 그런 순수한 의도나 열정과는 반대로 3번 분들이 상대로 인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좀 아픔을 겪게 되었다. 힘든 경험을 했고
특히나 인생의 말년에 약간 쓰린 경험을 하셨거나 아픔 속에서 생을 마감하셨던 모습이에요.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에게는 이렇게 같은 바보 카드가 나온 것처럼 좀 그 시대에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색다른 일들에 도전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특히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셨던 모습이고, 실크로드처럼 동방의 그런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간 사람들 중 한 명이라거나, 그리고 신항로나 신대륙 탐험에 나선 동료, 군인으로 먼 지역에 파병을 간 동기, 이렇게 새로운 삶의 변화에 굉장히 앞장서서 따라가셨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서 함께 우리 이런 좁은 세상에 얽혀있기보다는 우리 힘을 좀 확장시켜보자. 미지의 세계를 같이 탐험해보자.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목표와 신념이 비슷하구나. 이런 믿음을 함께 다져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미지의 세계에 갔다 오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겠지? 갔다 오면 사람들에게 무용담도 들려주고 환영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좀 패기 넘치는 모습들도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방 분 쪽에서 3번 분들에게 조금 더 제안을 했던 모습이에요. 우리 이거 해볼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3번 분들이 그 제안을 승낙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가 3번 분들을 속이기 위함이었다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셨던 건 아니고, 오히려 3번 분들에게 재능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고 3번 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거라고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3번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제안은 아니었다. 조금 후회가 남는 최후를 맞이하게끔 하는 선택이었다고 해요. 오히려 3번 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림, 그리고 이분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세계에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신 그림인데요.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타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좀 과거와 고향을 그리워하셨던 모습이 있어요. 상대방 분이 3번 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셨던 이유를 보자면요. 이분이 보기에는 3번 분들 내면에 큰 모험심과 패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너무 일정하고 틀에 박힌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았고, 이런 점이 조금 안타까워 보여서 3번 분들을 이끌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기로 떠날 건데 너도 갈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3번 분들과 이분이 좀 함께 하면서 내 안에 잠재되었던 그런 모험심과 자유를 충분히 느꼈고, 또 진정한 삶의 의미도 함께 찾았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아파졌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자유도 얻었지만 그리움과 외로움도 함께 얻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또 3번 분들은 어떠한 사고나 공격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최후를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의해서 병이나 공격으로 세상을 마감하셨고, 그렇게 고향 땅을 밟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기 직전에, 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상대방에게 내가 가족들에게 이런 걸 전하지 못했어. 돌아가면 이것 좀 전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셨던 모습입니다. 내가 여정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삶에서 많은 보람과 의미와 또 목표를 찾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지만,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눈을 감기 전에 약간의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또 나의 그런 원대한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상실감과 패배감이 좀 뒤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3번 분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다시 죽기 살기로 버티고 버텨서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3번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3번 분들의 유품을 정리했고, 3번 분들이 남기고 가셨던 것들, 가족이든 재물적인 것이든 그걸 본인이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켜주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전생에 함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여정을 떠나는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서로에게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 먼저 3번 분들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제안을 하셨으나 3번 분들이 갑작스럽게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상대방 혼자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3번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겨우겨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번 분들에게 어떠한 약간의 고통을 주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컸고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관계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이러한 전생의 관계가 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생의 영향에서도 모두 완득카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정말 이분과 일적인 관계로 엮여있는 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 이성적으로 만난 관계나 커플분들이시라면 만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말이 잘 통한다거나 관계가 빠르게 진전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가치관과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 사람과 함께라며 뭔가 열정과 추진력이 아주 불타는 느낌?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상태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카드들에서도 신뢰의 카드, 또 결실을 이야기하는 카드가 함께 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정말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있다면 정말 어떠한 일이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현생에서도 좀 미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아주 크게 피어오르는 관계일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 것마다 코드가 잘 맞고 케미가 잘 맞고 사업적으로나 일적으로도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 친구로 만나더라도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은 함께 있으면 불과 불이 만나서 더 큰 불꽃을 만들어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너무나 즐겁고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불이 타오르듯이 열정과 애정 넘치는 관계가 되실 수 있고요. 어떤 관계든 우리 이거 할까? 이렇게 말이 나오면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카드들이 두 분의 이러한 불꽃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두 분은 정말 나의 반쪽처럼 너무나 잘 맞는 상대고 케미도 좋고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물이 만나서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 두 분은 모두 불과 불이 만나는 형상이라 장점이 되는 부분은 아주 극대화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해서 단점 또한 함께 극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뭔가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때 그러한 시작점에서의 추진력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약간의 조그마한 균열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걸 잘 해결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너무 순간의 열정에 불타올라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큰 그림을 보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좀 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고 지금보다 한층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틀만 이야기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을 빠뜨려서 좀 중요한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관계든 구체적인 계획과 사소한 것에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이 상대방 분은 나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고요. 서로 합이 잘 맞고 또 함께 하게 된다면 인생에서의 많은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는 분이지만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도록 조금 더 심도 있고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또 이분과는 감정에 이끌려서 순간의 작은 열정에 타올라서 일을 추진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요. 특히나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한다면 서로에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행복과 발전을 주는 관계가 될 수 있지만요. 미숙한 선택을 한다면 불이 너무 빠르게 타올라서 제로 변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 분들 현명하게 관계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면서요. 3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전생의 인연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생의 모습을 보면 되게 굉장히 가슴 아픈 한편의 멜로드라마 같은 모습이 많이 그려져요.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보자면 여기 바로 러버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두 분은 정말 전생에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셨던 관계였을 수가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나 특히 4번 분들의 영향으로 특히나 4번 분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끝나버렸고 심지어는 4번 분들이 상대의 목숨까지도 앗아갔던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4번 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사랑했지만 4번 분들이 어떤 현실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이분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야 했고 끝내버려야 했다. 아주 매몰차게 정리하고 너무나도 차갑게 행동했던 그림입니다. 일단 4번 분들에게는 펜타클 킹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전생에 조금 높은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상대방보다 4번 분들의 신분이 조금 더 높았다고 보여져요. 약간 신분 차이가 있었다든지 또 4번 분들은 왕이자 남편으로 남성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고 상대방 분은 부인처럼 여성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아주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이였고 단순히 건드려보거나 호감의 감정이 아니라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내면에 아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관계였다라고 해요. 특히나 상대방 분 쪽에서 4번 분들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애정이 너무나도 컸다고 하는데요. 4번 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내 모든 것을 다 내줘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크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시대의 흐름상 이러한 성별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 분은 4번 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4번 분들에게 좀 따랐어야 한다. 그리고 4번 분들은 높은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 이것저것 업무나 좀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많았다고 보여져요. 정치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처리를 할 일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치 밤마다 오지 않는 왕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상대방 분에게서 보여져요. 그렇다고 이게 상대방 분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기보다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은 컸으나 4번 분들에게는 더 중대하고 막중한 일이 맡겨져 있어서 이분에게 자주 찾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4번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한 일 속에서 상대가 조금 억울하게 끼어 있었고 약간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켜야 했다.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 나의 위치나 정치적인 부분, 또 외교적인 부분에서 나 하나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의 영역에 있는 전체적인 집단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신하들이 우리의 대의를 위해서는 이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 왕비나 중전의 자리를 폐해야 합니다. 또는 처형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셨던 그림입니다. 이 상대방 분이 직접적으로 이를 꾸민 것도 아니고 가담한 것도 아니지만 뭔가 억울하게 얽혀 있었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친척 중 누군가가 역모를 꾀하면 3대를 멸한다, 3족을 멸한다 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는 전혀 몰랐던 일이지만 누군가로 인해서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졌다. 가족이나 친척이 저지른 죄를 같이 받아야 했던 그림,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하들이 좀 상대방 분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죄를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 그림도 보여져요. 그래서 4번 분들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대의를 위해서 이분을 처단하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또 이렇게 처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게 상대방 분은 본인이 처형당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4번 분들을 떠나게 되는 그 판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4번 분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었던 모습이에요. 그래도 나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신락 같은 희망줄을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로 신뢰와 믿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직면하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과 아픔과 배신감을 느꼈던 그림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된 큰 사건을 계기로 두 분의 사랑은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극단적으로는 4번 분들이 상대방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4번 분들은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죄책감을 느끼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상대를 생각하면 자기 혐오가 느껴지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보입니다.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사랑이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생을 보내셨다고 해요. 4번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이러한 전생의 관계가 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에게는 이렇게 조금 날카로운 이미지의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와 동시에 서로 한 번 보면 쉽게 잊을 수가 없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해요. 또 4번 분들이 뽑아주신 카드에서도 데스티니, 운명을 이야기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4번 분들은 이분을 처음 보면 약간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조금 상대가 어렵다, 맞춰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호감과 동시에 자꾸만 자신을 낮추게 되는 약간은 이상하게 꺼림칙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카드가 바로 나오고 있어서 뭔가 나의 내면에 자꾸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러한 이상하고도 묘한 감정이 느껴진다. 상대만 보면 뭔가 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 같고 무슨 행동이나 어떠한 말을 하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확실하게 말을 잘 해야, 그러니까 상대에게 납득이 되게끔 말을 해야 관계가 잘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생과 연결된 나의 죄책감에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마냥 편하고 정말 즐거움만 가득한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신경은 쓰이지만 내가 함부로 말을 걸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두고 상대와 멀어지려고 애쓰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이성과의 관계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애정이 커지고 남몰래 짝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성과의 관계에서도 내 행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지만요. 그래도 왠지 모르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들지가 않는다. 손절을 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가 않는다. 그냥 끌리고 같이 있고 싶다. 특히나 내 이야기를 상대에게 좀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든 떼어놓으려고 해도 쉽게 뗄 수가 없는 사람, 마주친 그 순간부터 뭔가 깊게 이렇게 얽히게 되는 관계라고 보여지고, 또 4번 분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해도 이분 앞에서는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전생에서는 내가 너무나도 칼같이 좀 이성적으로 행동했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현생에서는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분 앞에만 서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느낌이 많이 들 것으로 보여져요. 뭔가 전생에 나의 이러한 너무나 이성적이고도 현실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상대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마음의 소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자꾸만 이렇게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내 얘기를 하고 싶고 내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게 전생에 내가 다 못다한 말이 있어. 그때 사과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나도 네가 너무 그리웠어. 그런데 네가 내 사과를 받아줄까? 내 마음을 받아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카르마로 남아있는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복잡 미묘하고도 꺼림칙한 감정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현생에서는 오히려 전생과 다르게 내가 좀 맞춰줘야 하고,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하고, 이렇게 4번 분들과 상대의 관계가 갑과 을이 조금 바뀌어 있을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현생에서 이분과의 관계에 컵카드가 나온 것처럼 4번 분들도 이번 생에는 이성보다는 감정을 따르게 될 것이고요. 또 억지로 상대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려고 해도 이분을 쉽게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상대방 분도 4번 분들에 대한 묘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뭔가 4번 분들을 처음에 보면 약간 어렵다, 다가가기가 어렵고 살짝 두렵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전생에 4번 분들이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나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4번 분들에 의해서 나의 생명력이나 나의 가치들이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 무의식 중에 내재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4번 분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돼. 이러한 잠재의식 때문에 초반에는 쉽게 마음을 터놓지 않으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만남의 초반에는 서로 조금 눈치를 보고 약간 어려워하고 조금 벽이 느껴지는 기분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그런 점들이 서로에게 잊을 수가 없는 강한 감정을 남긴다고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만났든 한 번 보면 쉽게 잊을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에 끌리고 그렇지만 초반에는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고 이런 혼합된 감정이 함께 섞여 있어요. 두 분은 이번 생에서는 그렇게 쉽게 끊어질 인연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러한 전생의 카르마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카르마를 풀기 전까지는 두 분이 쉽게 끊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면요. 4번 분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나의 소망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을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이번 생에는 머리보다 감정을 따라가도 괜찮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마. 나의 소망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표현해봐. 이렇게 이 카드의 요정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친해지는 시작은 어려울 수 있어도 한번 마음의 문이 열리면 두 분은 더없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분은 과거에 열렬히 사랑했던 만큼 세상에서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인연이기 때문에요. 이번 생에서도 각자 상대의 면모를 빠르게 잘 파악하게 될 거예요. 상대가 이성이라면 정말 전생에서 이어지지 못했던 인연을 다시 이어나갈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동성이라면 서로에게 필요한 점을 채워주는 그러한 합이 잘 맞는 관계를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이성적인 태도보다는 그냥 나의 감정이 어떤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감정을 따르는 것이 전생의 카르마를 풀어나갈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전생의 인연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생의 모습을 보면 아주 친근하면서도 서로를 굉장히 신뢰하고 또 믿음이 강력했던 사이다. 서로에게 정말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였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두 분이 서로에게 좀 정신적인 지주 같은 모습이었던 것과 동시에 또 어떠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고도 해요. 5번 분들에게는 페이지 카드가 나온 반면에 상대방 분에게는 왕의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신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상대방 분의 신분이 더 높았던 그림이거든요. 5번 분들이 조금 모셔야 했던 존재, 내가 조금 위로 올려다 봐야 했던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상대는 남성분들, 5번 분들은 여성분들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그러한 신분과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는 어떠한 정신적인 교감이 잘 되는 관계였고
이야기와 대화가 아주 잘 통했던 상대였던 것 같아요. 뭔가 상대는 높은 직위 위에 있는 왕이나 왕의 후계자였고 5번 분들은 그 옆에서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친구처럼 지내기도 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맡았던 친구이자 조력자이자 충성하는 신하였다. 이런 그림입니다. 상대도 이런 5번 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 같거든요. 5번 분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나의 약점도 다 말하고 터놓을 수 있고 아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카드를 보면 두 분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사이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소꿉놀이를 하면서 친해지듯이 마치 가족처럼 함께 자랐던 그림이 보여져요. 상대방 분은 왕의 자손, 그리고 5번 분들은 그 신하나 또는 귀족과의 자제였고 비슷한 연령대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정말 왕이 되기 위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이었고 5번 분들은 그 아래에서 상대를 조금 서포트해줘야 하는, 힘을 실어줘야 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은 5번 분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모습이고요. 또 이분의 영역과 기반을 확실히 하는 데는 5번 분들의 공도 아주 컸다고 해요. 우리가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정말 가족처럼 의형제를 맺었다든지 정말 5번 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와 피를 나눈 사람들보다 오히려 5번 분들을 더 의지하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분들이 상대에게 이렇게까지 대가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충성을 보여준 것은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추억도 있어서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대를 향한 약간의 애정의 감정, 연모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도 충성심과 사랑의 감정에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셨던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내가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이러한 감정이 충성심인가? 아니면 이성으로 느끼는 사랑인가? 이렇게 조금 갈팡질팡 하셨던 시기가 인생에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약간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모든 충성과 신뢰를 바쳤고 상대는 일생 동안 5번 분들의 이러한 깊은 마음을 잘 캐치하지는 못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들면서 5번 분들도 성숙해지고 또 그 당시 시대의 흐름상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좀 현명하게 받아들이셔서 이러한 감정을 우정으로 잘 풀어냈다. 또 어쩌면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 감정을 잘 해소하고 극복해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전생에 정말 의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더없이 행복하고 강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번 분들도 내면에서 피어나려는 이러한 애정의 감정을 그 시대상에 맞게 현명하게 해소를 하셔서 두 분은 끝까지 동지이자 협력자로서 두 손을 꽉 마주하고 있었던 그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5번 분들도 이렇게 상대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5번 분들 또한 이득을 얻으셨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페이지 카드에서 기사 카드로 변화를 하고 있어서 상대가 왕의 후계자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5번 분들도 어떠한 힘과 지위를 더 얻게 되었다. 나의 친구로 인해서 나도 일정한 이득을 얻게 되었고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이러한 전생의 관계가 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메이저 카드들만 떴어요. 그래서 상대가 전생에서와 비슷하게 5번 분들의 현생에도 조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의 삶을 좀 뒤흔들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5번 분들은 이분을 보며 뭔가 모르게 조금 좋으면서도 약간은 가슴이 아리고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러한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뭔가 모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약간의 그리움이나 아련한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괜히 그 사람과 만나서 놀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며칠 내내 머릿속에서 잘 떠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보다 유독 더 신경이 쓰이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사람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이것저것 좀 챙겨주고 싶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이나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 많이 느껴져서 괜히 한두 마디 더 해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느껴질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쉽게 다가가기에는 가까우면서 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번 분들 입장에서 이분을 보면 약간 투명한 벽 안에서 이분을 바라보는 듯한 그림이 보여지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상대의 모든 면이 5번 분들의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고 상대의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들이 너무나 눈에 잘 들어오지만요. 그걸 또 쉽게 말하기에는 내가 이래도 될까? 라는 생각에 순간순간 멈칫하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5번 분들에게는 이분이 되게 나도 모르게 좀 챙겨주고 싶고 마음이 쓰이고 다 같이 있더라도 괜히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요. 5번 분들의 그러한 차가운 이성으로 감정을 막아서면서 더 나서지 말자, 더 괜히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대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분은 5번 분들의 이러한 복잡 미묘한 감정과는 다르게 5번 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림이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이분에게는 전생과 현생의 모습에 이렇게 똑같은 펜타클 10번 카드가 떴어요. 5번 분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5번 분들에게 굉장한 호감을 느끼시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5번 분들이라는 사람 자체에 큰 호감을 느끼시고 굉장히 좀 함께 있으면 뭔지 모를 편안함을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다. 너랑 함께라면 정말 뭘 해도 즐거워.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존재야. 너무 행복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 분 쪽에서 5번 분들에게 아주 친근감 있게 빠르게 다가오실 수가 있을 듯 해요. 그런데 5번 분들은 뭔가 이러한 전생의 감정으로 인해서인지 나도 너가 신경 쓰이고 계속해서 마음이 가긴 하지만 너를 믿어도 돼? 너랑 함께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전생에 이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봐야 하는 왕이었고 5번 분들은 왕 하나만을 바라보는 신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이분의 주위에 있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만큼 이번 생에서는 나도 너에게 특별해지고 싶어. 이런 감정이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상대는 전생과 동일하게 5번 분들에게 강한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시고 빠르게 다가올 수 있지만요. 5번 분들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좀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감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오른다고 보여져요. 어쩌면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좀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관계에는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5번 분들만의 보호막을 미리 쳐놓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상대의 인생이 5번 분들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5번 분들에게서 쉽게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5번 분들이 너무 좋아서 막 다가오고 동성 친구라고 하더라도 막 스스럼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성분들이라면 5번 분들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현생에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카드를 보면 두 분은 이번 생에 아주 즐겁고도 재미난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신분의 격차가 있었던 전생과 달리 현생에서는 정말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실 수 있는 인연이고 서로의 정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관계예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이나 태도에서 바로 어떤 상태인지 서로가 캐치하게 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5번 분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흐름을 좀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려고 하실 수 있어요. 뭔가 감정선이 고조되거나 즐거워지려고 할 때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기 직전에 5번 분들이 확 끊어버리는 느낌?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 생에는 내가 희생하고 혼자 마음앓이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전생의 영향으로 5번 분들 쪽에서 좀 의도적으로 멀어지려는 태도를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현생의 만남에서는 상대방보다 오히려 5번 분들에게 결정권이 있고 5번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좀 나의 인생에 이렇게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라는 파도를 서핑을 타듯이 즐기면서 한번 잘 활용해 보라고도 해요. 그 파도는 두려움을 행복으로 만들고 걱정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회지만요. 억지로 파도에 저항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휩쓸려 가버릴 수 있다. 이번 생에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그리고 상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좋은 인연이 될지 또는 전생처럼 또다시 아픔을 남기게 될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상대의 말에 답이 있어요. 편견 없이 상대의 말을 들어보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두 분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하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진 5번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